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른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희쌤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어른학교 4탄 영상으로는 총 5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청소년 문화예술 및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나는 돈 받으면서 취미생활 한다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가볍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장부터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고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맞추거나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노래를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떤 곳에서 찍힌 사진인지 또 어떤 장면을 나타내는 사진인지 아시나요? 혹은 이 사진을 보자마자 어떤 노래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트렌드를 잘 아는 사람이겠네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장면은 뮤지컬 시카고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자마자 어디 출신? 이라는 노래가 떠오르셨다면 네, 그 노래가 맞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유명해져 버려서 여러 가지 밈이나 유행어 등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었죠. 그럼 두 번째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사실 이제는 정말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바로 소위 G롤라라고 부르는 뮤지컬 패러디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패러디가 된 뮤지컬은 바로 킹키부츠라는 뮤지컬인데요. 그 뮤지컬의 주인공인 롤라라는 캐릭터의 역할과 노래를 소화해낸 모습입니다. 당시에 닭발을 매콤하게 잘할 것만 같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그럼 세 번째 사진도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세 번째 사진도 아마 보자마자 바로 노래를 떠올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차마 부를 순 없지만 난 대학 시절 묵찌빠를 전공했다는 사실이라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는 뮤지컬에서 정말 너무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린 최재림 배우의 과거 작품인데요. 이 또한 갑자기 밈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를 양산하기 시작했었죠.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사진을 지금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 3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밈과 유행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뮤지컬 작품들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뮤지컬 좋아하세요? 뮤지컬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밈이나 유명한 장면들을 다 알 만큼 뮤지컬은 이제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문화예술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이 뮤지컬들, 과연 티켓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뮤지컬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뮤지컬 티켓 가격이 좋은 좌석은 16만원에서 좋지 않은 좌석은 8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괜찮은 자리, 소위 볼만한 자리에서 뮤지컬을 관람하려면 그 정도의 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어때요? 뮤지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제 티켓 가격을 아셨을 텐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비싸죠. 하지만 이렇게나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만큼 뮤지컬에 점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고 뮤지컬 이외에도 영화라던가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 등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문화예술 활동,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고 영화, 뮤지컬, 각종 전시나 공연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소개시켜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번 편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다양한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이 뒤쪽의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업은 청년 문화예술 패스입니다. 이 사업은 신기하게도 19세, 딱 19세에 해당하는 나이의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직접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와 보았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스크롤을 내려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가장 먼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무슨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회에 첫 발을 딛는 19세 청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해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1인당 연 10에서 15만원까지의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10만원은 국비로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 5만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입금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문화예술 패스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신데요. 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래에 사이트 바로가기라는 탭이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한번 클릭했더니 청년문화예술 패스라는 새로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청년문화예술 패스에 대한 말 그대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05년생이기 때문에 05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죠. 한번 아래로 넘어가 볼게요. 이 청년문화예술 패스로는 다양한 전시의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무려 음악 페스티벌 혹은 콘서트,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 콘서트에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쉽게도 발급이 마감되었지만 내년에도 아마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이니 19세가 되는 청소년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이 사업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단에는 청년문화예술 패스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지역별 공연 및 전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발급받았지만 어떤 공연이 좋고 유명한지 또 괜찮은 공연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이 전시 정보나 추천 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청년문화예술 패스는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대 할인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옆으로 카드 뉴스를 넘겨볼게요. 국립오페라단의 서부의 아가씨라는 작품은 청년문화예술 패스 적용 시 50%가 할인된다고 적혀있죠. 그 옆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문화예술 패스로 해당 작품의 전시권을 구매했을 때 어떤 금액까지 할인이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옆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추천해주고 있으니 내가 보고 싶은 끌리는 작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여기 부분을 참고해서 신청하는 것이 더 좋겠죠. 하단으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예매처별 추천 작품 역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문화예술 패스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단에 운영되는 고객센터의 번호에 전화해서 직접 유선 문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선 문의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문의를 남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홈페이지 내에서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실제로 이용해본 사람들의 후기까지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브이로그 형태로 알뜰하게 공연 보는 방법이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알리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용자들의 후기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아주 긍정적인 답안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연령층의 청소년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보니 이때를 놓쳐버리면 받을 수가 없어서 최대한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때에 잘 챙겨보는 것이 좋겠죠. 네, 이렇게 첫 번째 사업인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먼저 소개시켜드려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청년문화예술 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으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소득이나 지역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원액은 총 15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해당 패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이 되는 작품도 있으니 이것도 잘 챙기시면 더욱더 많은 공연을 더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겠죠? 사용처는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연극, 전시회, 미술관, 박물관 등 말 그대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은 인터파크와 예스24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이것도 내년에 다시 사업이 개설된다면 19세가 되는 청소년들은 꼭 잘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지원 사업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문화예술 관련 지원 사업들은 말 그대로 시, 도에서 각각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은 서울청년문화패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전에서는 대전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작품 관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 같은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시나 특정 시도의 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문화예술을 위한 문화예술센터나 활동센터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하단에 청소년 문화예술센터와 활동센터의 홈페이지를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저는 서울특별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몽땅 정보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모아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청년문화패스와 관련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볼까요?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은 사회의 첫 발을 딛는 20에서 23세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전시 관람 및 공연 관람 기회인데요. 1년에 약 20만원 정도의 문화 관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공고를 살펴보니까요. 1차와 2차 총 2회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상반기를 모두 놓치셨다면 연령이 된다는 조건 하에 내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요. 단, 이 사업은 청년 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서만 예매가 가능하니 하단의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연을 예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사업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추후에 선정 결과가 SMS 등으로 개별 통보된다고 하니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 모집 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즉 소득이 낮은 자라고 쉽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지원을 제공하니 이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활동센터들의 사이트들을 둘러보며 이 센터들이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로 청소년 문화예술센터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에 메뉴를 클릭하면 예술꿈 학교 안내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구로 청소년 문화예술센터는 예술꿈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예술활동 스케치 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하단에 예술꿈학교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안내 탭을 클릭해 볼게요. 프로그램 안내 탭을 클릭하니 왼쪽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오른쪽에는 어떤 학년군의 학생들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예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극단을 운영해서 뮤지컬을 교육시켜주기도 하고요. 요즘 유튜브가 유명해지면서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꾸는 친구들도 많죠. 입문자반, 경험자반으로 반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제공해주고도 있습니다. 하단으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악기를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관현악 악기, 즉 가야금, 대금, 피리 등 우리가 쉽게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악기들부터 밴드, 작곡 등의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둘러보기만 해도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가득가득하네요. 이어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있는 동아리 혹은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해서 강사를 파견해주거나 콘텐츠를 지원해주거나 악기를 지원해주는 형태 등을 제공합니다. 또 이런 중장기 프로그램이 부담스럽다면 단기로 예술 진로 체험을 제공하기도 하니 이 부분도 학교 선생님을 통해 혹은 이 센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요.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으로 방송반, 동아리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면 심지어는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기도 하고 페스티벌이나 음악회, 정기 연주회, 대관 공연이나 소극장 공연 등을 진행하기도 하니 내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단기의 페스티벌이나 공연 등을 즐기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되겠죠. 이어서 소개시켜드릴 센터는 광명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해냄 청소년 활동센터입니다. 이 센터 역시 청소년재단인 만큼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도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시켜드리려고 홈페이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한번 하단으로 내려볼게요. 하단으로 쭉 내려보면 청소년 예술 38로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청소년에게 위와 같은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보면 청소년 예술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해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단으로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청소년 문화 역사 탐방 프로그램도 있네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역사를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역사와 관련된 문화예술 장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는요. 청소년 우리마을 탐사대라고 해서 우리 마을과 관련된 목공예 프로그램이라던가 동네 지도 그리기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 활동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자, 어떠신가요? 특정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사업의 정보들은 주로 저런 문화예술센터나 활동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내가 속한 지역의 활동센터들을 잘 찾아보고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기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우리가 앞서 봤던 시, 도에서 했던 문화예술 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에서 주관했던 지원 사업들도 있지만 보다 다양한 재단이나 기관 측에서도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굿네이버스라는 재단에서는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즐기며 미적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차원에서도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사업들은 검색창에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단어만 쳐도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시기에 맞춰 올라오는 공고들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좋아한다고 소개시켜 드렸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해맨 만큼 내 땅이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소개시켜 드린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작품들을 즐기면 즐길수록 나의 예술적인 안목이 넓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나만의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예술은 자신의 욕구를 가장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말 못한 욕망이나 욕구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예술 활동들을 즐기고 누리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이를 해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금전적인 이유로 격차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충분히 질 좋은 작품들을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어떤 한계도 없이 모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구마구 맘 편하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렇게 벌써 5번째 영상도 모두 끝이 났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영상인 6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